회사는 하고 댕기나. 지난해 11월 7일 조용하고 평화롭던 이 마을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발생한 잔혹한 사건이라 그 충격이 더 컸는데요. 이 이야기는 한 주민의 제보로 시작합니다. 2016년도 가을쯤 내가 이 동네에 이사 왔어요. 그때부터 계속 썼어요. 이사 오자마자 바로. 왜냐면 못 먹어가지고 쓰레기통 뜯는 거 그거 보니 진짜 저를 갖다가 이상한 여자 취급합니다. 집에 보통 너희 집 데리고 가라. 너희 집 데리고 가서 캐하라. 밥 주면 가만 안 있는다. 진짜 심한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뛰지 말아야지. 아니 밥 안 주면 쓰레기통 뚫고 더 그렇습니다. 걔들이 밥 안 준다고 이거 아니진 않거든요. 밥 주면 안 돼. 그래. 요즘은 우리 집에 많습니다. 집에 가서 8월 달에 애가 어디서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독고물을 먹고 애가 피를 토하면서 우리 집 대문 앞에 사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누가 인위적으로 갖다 놨는가는 모르지. 이쪽 안쪽에 밥을 넣는데요. 이렇게 밥을 끄집어내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딱 내고 밥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일단 이렇게 탁 피워보는 순간에 사체가 딱 있더라고요. 밥 사체. 밥그릇 바로 뒤에 거기 예, 바로 예. 붙어 있었어요. 바로 있었어요. 걔를 탁 꺼내는 순간에 위에는 너무 상처가 깨끗하고 없고 하복부 쪽에 완전 밑쪽으로 가위나 칼로 오린 것처럼 한번 깨끗하게 돼가지고 안에 내장도 하나도 없고 너무 안에 피도 안 묻고 너무 깨끗하게 그래 돼 있더라고요. 수의사 선생님 보고 이게 100% 사람이 오린 거다. 가위로 오린 거다. 올 2월에 사건이 종결되면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지난 2월 이 여고 안에서도 끔찍한 고양이 살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6월 말인지 하여튼 여름 초입인데 애들 석식 시간이었어요. 저는 교무실에 있어요. 교감쌤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은 막 와요. 쌤 불러와요. 저한테. 왜 하니까 쌤 지금 가보세요. 매점 밑에 괄새끼 고양이가 난도질 당했다는 거예요. 뭐? 사망이 어떤 좀 대차나 있었어요. 착 싸더니 쌤이 입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상이 없어요. 뭐?
야, 사람이 한 것이에요. 애들 듣거더라고. 짐승이 먹은 거 아니에요. 짐승이 먹었으면 흔적이 있다 아닙니까? 똑같았어요. 예. 진구랑 사상구는 멀지도 않잖아요. 그죠? 또 장소 바꿔가면서 했구나 싶더라고요. 또. 하루 이틀 뒤에 여학생 2명이 저한테 와서 사실은요 제가 제보할 게 있어요 하는 거예요. 뭐야 하니까 그날 생각해 보니까 오후에 밥 먹고 저희들 산책할 때 딱 돌아서 보니까 남자 한 분이 까만 모자, 검은색 옷을 입고 색을 메고 탁 올라온 거 봤답니다. 자기네들은 그냥 얘기에다 남자 올라오네 하고 지나쳤는데 이 사건 나니까 이제 애들이 그게 뭐지 하고 된 거예요. 네. 경찰한테 이분 아마 조사해봐야 그냥 안 보인답니다. 애들이 헐거봤습니까? 요는 경찰도 잡을 의지가 없었고 이 사건 역시 3개월 동안 수사 끝에 범인은 잡지 못하고 종료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도의 수준으로 좀 피해 정도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까지 될 수는 없고요. 날카로운 칼로 배를 열고 갈비뼈 같은 것들을 다 부러뜨린 다음에 안에 있는 간이나 콩팥, 기타 내부 장기들을 모조리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안쪽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물이나 어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어떤 물건 같은 걸로 액체 같은 걸로 씻어낸 방법을 쓴 것 같고요. 동일인이 했을 거라고 조금 짐작은 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을 다루는 그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절망적인 의문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단지 동물의 죽음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을 뿐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와 같은 행태의 동물 학대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배달의 형제 찬이로 우리 수요반점과 함께하면서 많은 취재들을 다녔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배달만큼 제 마음이 안 좋았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보자 만났을 때요. 오늘 이 취재 제보를 하신 분이 내가 사람이라 미안하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어서 사람이 너한테 이런 짓을 했는데 내가 사람이라서 너무 미안하다 이러시면서 막 우시는데 제 가슴까지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지금까지 반려동물에 대해서 뭐 학대하고 폭행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뭐 골절상 그리고 외상 정도 입히는 수준이었고 저도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뭐 고양이 싫으면 뭐 돌 던지고 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의 우리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인가 전혀 다른 겁니다. 달라요. 경찰도 아마 이 사건은 좀 심각하다. 다른 사건하고 다르게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고 뭐 열심히 수사한다고는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죽은 거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아주 에너지를 많이 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좀 뭐 여러모로 아무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경찰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그냥 넘어가야 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보면 이제 그런 학대를 하고 나서 점점 자기가 이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약자를 그러니까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이 보면 범죄 심리학 연구 결과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유영철의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동물 학대라는 이런 범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이게 미래의 큰 범죄의 씨앗 혹은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우려를 금치 못할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우리 부산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잖아요. 네. 전국에서 반려동물이 3번째로 많은 도시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는데 이런 동물 학대에 대한 신고 건수만 해도 한 500건 이상씩 된다라고 해요. 한 해에. 한 해에. 예. 네, 네. 뭐 매일 한 2건 가까이 2건 뭐 1.5건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제 이런 동물 학대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알려진 것만 이 정도로 수치로 잡히는 게 이 정도면 실제로는 굉장히 더 많다라고 봐야 돼요. 5천 건, 10,000건 가까이 되겠네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들, SNS에도 올라오고 뉴스에도 나온 그 동물학대 사건 중에 정말 손에 꼽히는 것들이 다 부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난달 29일 부산 망미동의 왕복 6차로 한 경차가 개를 매단 채 달립니다. 한 시민이 찍은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개가 차에 안 타려고 해 어쩔 수 없이 줄에 매달고 운전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파를 담는 작은 망 속에 고양이가 한 마리씩 갇혀 있습니다. 노상에서 고양이를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18일 부산 번화가를 방문한 한 외국인 유학생이 이 장면을 찍었습니다. 냉동 창고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색깔의 고기가 보관돼 있습니다. 한편에는 팔팔 끓는 물이 담긴 커다란 양동이와 플라스틱 나사가 촘촘하게 박힌 통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뜨거운 물에 담가 털까지 제거하는 도살장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난데없이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행인들이 놀라 살펴보니 하얀색 강아지 3마리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탁탁탁 소리 나더니 뭐 사람들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누가 창문에서 개를 3마리 던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엄연히 생명이 있는 저런 존재들한테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는 겁니까? 아니 저런 사람들 처벌 안 받습니까 도대체? 동물 학대에 대해서 처벌이 우리 국민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보면요, 2015년부터 17년까지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서 750건 중에서 처벌받은 사건은 70건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68건은 또 벌금형이에요. 아까 벌금 물만하면 뭐 그냥 유아무야 되는 거죠. 기껏해야 집행유예인데 그것도 한두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전보다 법안은 조금 뭐 법령이나 이런 건 좀 타이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동물 관련 사건은 그렇게 심각하게 아직까지 다루지 않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 집행유예 2건 그게 또 공교롭게 다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 그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면 엄청 큰 사건이었을 그렇죠. 텐데요. 예, 벌금형보다 어쨌든 실형은 아니지만 집행유예를 줬다는 건 좀 심각한 건데 길고양이 그 600마리 이렇게 끓는 물에 집어넣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정도를 좀 벗어난 범죄잖아요. 그 끓는 물에 예. 집어넣어서 뭐 해야겠다는 거예요? 관절염이라고 생각. 그거 사실은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그 과학적인 얘기가 근거가 없고요. 근데 파사나 받침이 나. 그 고양이 끓는 물에 넣은 사건도 보니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구포시장에서 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 있죠. 그 개 이렇게 막 대로변에서 질질 끌고 그것도 부산이에요. 네네 구포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이런 일들이 부산에서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우리 상 주방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마리 유기하고 뭐 학대하고 끓는 물에 집어넣고 집행유예밖에 고작 안 나오는 이유가 우리 법상에 민법상에 이 동물 자체를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이 뭐죠? 생명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근원적인 문제가 그냥 무슨 소유물이나 이런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물건이니까 죽이거나 다치거나 그래도 우리 물건 손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인데. 생명인데 그냥 매년 이제 법이 개정되고 동물보호법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이제 처벌 규정이 없는 거죠. 약한 거죠. 왜? 사물이니까, 물건이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 사회 전체 인식이 바뀌지 않나 하는 그죠? 이런 사건들 재발들 우려가 많아요. 우리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사실 인간 중에서도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성만을 인간으로 취급했던 시절이 오랫동안 지속됐었습니다. 뭐 투표도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고 뭐 나머지는 노예 뭐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몇백 년 전에 비로소 이제 여성, 어린이, 그다음에 재산이
인권이 좀 없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천부인권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나은 사회로 이제 온 건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동물권이라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다 같이 그 권리를 누려야 된다. 그럼 여기는 뭐 고래라거나 철새라거나 뭐 이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요즘에 해양에 뭐 플라스틱 먹고 고래 사진 이런 게 막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우리 사회가 지금 동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거는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범죄들이 나올 때마다 차제에 정말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게 담론화가 좀 돼가지고 생명이다 이게 좀 맞아요. 네, 물건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걔네들한테서 위로받기 위해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빚을 지면서 그냥 소유물로만 생각한다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데 독일에 보면요, 그 EU 최초로 동물 이제 권을 이제 헌법으로 인정한 국가입니다. 헌법으로 그렇죠. 동물권, 그렇죠. 인권에 상응하는 맞습니다. 예. 동물권. 그렇죠. 동물에게 물건이 아닌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서 제1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국가입니다. 독일이요. 제일 처음.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또 스위스 또 붙어 있는 국가 아닙니까? 봐야 될 게 헌법에다가 생물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 사실은 이게 일반인들이 뭐 이제 과격하고 이 동물들을 학대하고 하는 게 존엄성이라 생각하지 않고 물건이라 보는 건 그렇거든요. 그렇죠. 각각의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물에 대한 존엄성도 부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동물권에 관해서만 얘기했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명, 사실은 우리 몸 생명도 사실은 다른 존재들, 다른 생명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있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퇴근을 하면 고양이가 항상 문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와이프하고 애들 안 나와요. 개냥이. 둘이서 얘기도 안 이야기하죠. 하고 특히 이제 토요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자기 신세한탄도 잘 들어줘요? 많이 들어줘요. 그 로또 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로또 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내가 아직 이제 고양이 언어법을 잘 몰라서 대화가 안 통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라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영혼이 맑은 분이시네. 여기서 또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하고 가시네요. 뭐 독일이나 스위스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부산에서도 이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은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전부터 부산에서 동물 학대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으로 여겨지던 곳이 있었죠. 바로 구포, 우리가 흔히 구포 게시장으로 불리는 곳인데 근래에 와서 이곳에서 어떤 변화의 바람이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구포 게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부산 북구청하고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한 7, 8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구포 게시장이 그냥 살아있는 개를 그냥 뭐 판매하고 그랬던 거래했던 데인데 그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개를 죽여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저도 도살을 했죠. 저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제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1983년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할지 왠지 예상이 되는데. 저희 집에 키우던 개를 아버지가 끌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잡아가지고 백양산에 올라가셔서 좀 멍멍이탕을 해 드셨는데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고요. 저희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트라우마도 있고 그랬는데. 황주 방장님하고 제 또래는 대부분 이런 약간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어릴 때 갑자기 개가 사라지고. 맞아. 근데 이제 구포 게시장은 저도 이제 가보면 일단 사실은 딱 근처에 가보면 냄새부터 그게 확 옵니다. 작년만 해도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사실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 뉴스 봤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개를 팔려고 케이지에 쭉 가둬놓잖아요. 근데 한 개가 이제 탈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괘씸한 놈 봐라 이러면서 그걸 대로변에서 굉장히 좀 잔인하게 이렇게 질질 끌고 가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부산이에요? 네네네. 그게 구포에서. 구포 게시장에서 재작년에 애들을 도망쳐 나간 애를 길거리에 끌고 가고 거기서 보이는 앞에서 또 도살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잃어버린 리트리버를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개소집에서 도살을 해서 개소를 내린 곳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주 타깃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그 게시장 철폐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철폐하라! 철폐하라!
저거 안 좋아요. 저거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로부터 개는 몸에 보약인데 그거 안 먹으면 되나? 그거 애용개는 안 먹지. 먹는 개가 또 있잖아요. 길러가지고 먹으면 되지. 이거 뭐 상권으로 생각, 우리도 장사하는 입장이니까 있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 사람들도 삶의 터전이니까 그 사람들 있으면 해서 우리도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유리는 일을 끝나야 되니까 내가 집시 내놨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거기에 도움 안 주면 돼요. 우리는 이걸 일을 하면 좋은데 사회에 여건이 이러니까 우리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큰 보상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선에서 내 사회적인 타협을 해갖고 하려고 하니까. 폐쇄를 앞두고 있다 해도 분위기는 여전히 살벌하네요. 날씨도 약간 더워지고 있는데 그날이 오네요. 복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대목은 좀 지나가자. 그렇죠. 왜냐하면 구포 게시장에서 1년 중에 정말 대목 중에 대목이 이 복날인데 그렇죠. 요것만 좀 지나서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겠네요.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고 아마 동물보호단체는 이제 반대로 빨리 그렇죠. 그 전에라도 해서 한 마리라도 더 살리려고 하고 그럴 어떤 그런 것들이 물밑에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저렇게 게시장을 갖다가 문을 닫겠다, 뭐 어떤 결론이 도출된 이후에 저 공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무슨 계획 같은 게 있는지? 이 여기다가 지금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걸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다크 투어리즘은 또 뭐예요? 이 원래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아픈 어떤 그렇죠. 역사가 예, 있었던 예. 현장, 또 시대적인 참사가 있었던 곳 이런 곳에 가서, 그러니까 체르노빌 같은 곳, 아니면 우리 이제 유럽의 그 폴란드 같은 데 가면 아우슈비츠나 그랬을 때는 훨씬 정적이고 경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류가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한번 다짐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다크 투어리즘의 목적인데요. 길거리에서 개를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을 홀로그램으로 재현하겠다. 그걸 왜 보여줘요? 왜?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개가 또 도살되는 그런 장면을 동영상으로 뭐 만들어서 박물관에서 튼다. 현재 이 게시장 한두 곳을 그대로 보존을 해서 게시장 역사 박물관도 만들고 개 도축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VR이나 우리 홀로그램 방식으로 그대로 좀 재현을 해서 반려견과 함께 그것을 보면서 한번 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게시장을 펫시장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이 전체적인 이 맥락을 가지고 다시 동물 친화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약간 다크 투어리즘의 이런 역사적 의미를 사람들이 느끼기보다는 약간 너무 그런 잔혹성에 대해서 뭔가 바라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담으면 되겠죠.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말 같은데요. 동물단체분들은 제가 이제 얘기를 어느 정도 했다고 들었어요. 동물단체에서는 이제 우려 아까 말씀하신 동물을 다시 사와가지고 팔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리고 저희가 큰 그림을 그리고 펼쳐나가는 거지. 일단은 저희들이 완전히 이게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협의하고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동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 이 부산에서 부산시 혹은 유관기관 정책 제도는 어떻게 정비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 네, 그게 항상 이제 예산하고 이제 인원 문제가 항상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게 부산시에도 보니까 동물복지지원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있네요. 있기도 있네요. 근데 인원이 이제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산의 이제 구 중에 16개 구군 중에서는 해운대구랑 북구에 또 이런 이제 동물을 보호하는 그 담당 과가 있는데 여기도 3명씩 있거든요. 그럼 시 차원에서 3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구군하고도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게 일단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인원이 적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건 당연하고 관리가 안 돼 있구나 이걸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유기동물 보호소. 그렇죠. 부산에서는 매년 한 7,000마리가 좀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네요. 이 수치 자체는 이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에서 위탁 운영 중인 유기동물 보호소가 5곳입니다. 네. 이 7,000마리를 다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합의 김애라 대표입니다. 여기는 부산에 5개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거든요. 제일 최근에 생겼고 그래서 제일 시설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좀 나은 곳이라고 생각 들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부산은 유독히 폐사율이 너무 높아요. 다른 지역보다. 안락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폐사율이 높다는 건 이 안에서 그냥 애들이 죽어나간다는 건데 어쨌든. 대부분 보고서에 들어보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안락사를 안 하고 계속 데리고 있다 보면 이제 바깥에서 질병을 가지고 온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들어와서 이제 데리고 있어도 죽어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시거든요. 이런 건 딱히 부산만의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유기동물에 대한 상황은 전국이 어디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산만 특별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곳에 너무 많은 마리수가 있다 보니까 전염병 관련해서 그런 우려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염병이 돌아서 이제 좀 많이 폐사하는 경우도 있고 10일 동안 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면 그 관련한 그 보호비라고 하는데 그 안에 사료를 먹이는 거, 관리하는 거, 뭐 질병 치료비 그런 부분이 다 합쳐서 10만 원의 보호비를 주게 되거든요. 우리가 병원 치료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병원에 가면 굉장히 몇십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제대로 된 관리보다는 사실 방치하는 경우도 좀 많고. 근데 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강제로 안락사 시키지 않고 그 자연사 한다는 건 동물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왜 저 자연사 시키는 비율이 높고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안락사를 안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한 보호소에 보면 개가 들어왔는데 이 뭐 턱 골절이 있으면서 전염병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개로 또 전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사실은 치료하기도 조금 버겁고 예산 문제도 있고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일 때는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시키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게 하느니. 그렇죠. 중요한 그만큼 좋은 말씀하셨는데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치유할 수 없으면 안락사 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자연사하는 과정인 거지 자연사를 하느냐 안락사를 하느냐 그 결과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특히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인간도 사실은 스스로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안락사를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락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생을 마감하는 동안에 얼만큼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가. 권리를 누리면서 죽어가는가가 맞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동물도 그렇게 뭐 어떤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24시간 동안 좀 이 관리 감독이 가능한 시에서 직영하는 보호소를 그래서 좀 이제 운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잘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시에서 이제 직접 이거를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투명하게 될 거고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동물들도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입양률 같은 것들도 좀 더 높아질 것이고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유기동물 보호소 얘기를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 관리도 문제가 있지만 부산시 정책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건 우리 시민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예뻐서 아니면 호기심에 이렇게 샀다, 아니면 받았다 이렇게 쳐요. 그 뒤에 아프다, 병원비가 모자란다, 그리고 나는 이제 시간이 없다, 여러 가지 이제 키우지 못하는 이유들을 대면서 그렇게 버려지는 게 7,000마리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아이 하나를 입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 두 주방장의 시사평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올 초에 나왔던 영화죠. 언더독. 아시죠? 네. 언더독이라는 의미는 이제 이기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약자를 지칭하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그 주인공 개 이름이 뭉치입니다. 뭉치가 이제 다른 개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버리진 개거든요. 버리지 마세요. 강제로서 좋다. 네. 버리지 마십시오. 책임지십시오. 얼마나 보고 싶을 거예요, 주인이. 저도 그 끝으로 이제 책 한 권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네, 에리 프롬. 네, 그렇습니다. 에리 나만 프롬의. 모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 소유로 보느냐 존재로 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자기보다 약한 존재한테 그게 어린이든 동물이든 간에 함부로 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저를 이렇게 대해주세요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자꾸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려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의 동료, 나랑 같이 어딘가를 바라보는 사람, 존재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점이 좀 생기는 것이 그래서 저는 좀 연애하는 혹은 친구 사귀는 법, 또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도 좀 나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힘이 약하다고 함부로 대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모든 생명들을 아낄 수 있을 때 인간이란 존재 자체도 의식적으로 고양이 되고 더 넓어지고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발전, 진보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동물 학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수요반점 식구들 그리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계속 그 현장을 지켜볼 것입니다. 너는 읽기 쉬운 맘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